당신의 장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서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이 내일 감기에 걸릴지 아니면 건강하게 지낼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2025년 하버드 의대가 발표한 연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집중되어 있고 장 속 미생물 균형 하나로 암, 치매, 심혈관 질환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 장 속 유익균이 매일 죽어가고 있고 5년 후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장을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 진실. 여러분의 장 속에는 지금 이 순간 100조 개가 넘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몸 전체 세포 수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미생물 집합체인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들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부르고 최근에는 제2의 뇌, 심지어 숨겨진 장기라고까지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무려 6,0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내 유익균 비율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걸릴 확률 50% 감소, 암 발생 위험 35% 감소, 회복 속도 2배 이상 빠름, 염증 수치 평균 40% 낮음, 같은 나이, 같은 생활을 해도 장 속 미생물 균형 하나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균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첫째, 외부 침입자를 막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독소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방어선을 칩니다. 둘째, 면역세포를 교육시킵니다.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P군을 스스로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이 유익균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20대와 비교하면 60대의 유익균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자리를 유해균이 차지하고 전벽이 얇아지고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균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유산균의 배신, 당신이 속고 있었던 것. 유산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장에 가면 수백 가지 유산균 제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하버드 의대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같은 유산균을 먹어도 사람의 70%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팀이 200명에게 같은 유산균을 3개월간 먹게 한 후 장속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만 유산균이 장에 정착했고 나머지 70%는 그냥 배출되어 버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유산균이 그냥 변기로 흘러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환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무지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는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유익균이 장에 뿌리내리고 번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0명의 60대를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A그룹 유산균만 섭취, B그룹 프리바이오틱스 먼저, 그 다음 유산균. 3개월 후 결과는 B그룹의 유익균 증가율이 A그룹보다 3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장을 살리는 음식, 장을 죽이는 음식. 프리바이오틱스의 정체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럼 채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든 식이섬유가 같지 않습니다. 장 건강에 진짜 효과적인 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하루 한 번 꼭 챙겨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류입니다. 이것들은 장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는 장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고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당근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합니다. 다음은 콩류입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공급해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오화를 막아줍니다. 정아리 콩은 중동 지역에서 장수 음식으로 유명하고요. 멘틸 콩은 유럽 연구에서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콩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요. 다시마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에는 놀랍게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 채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입니다. 이것들은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김치 한 숟가락에는 무려 5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있고요. 왼장은 장 건강 세계 1위인 한국의 비밀무기입니다.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들을 먹으면 모두 소용없습니다. 장심의 장을 파괴하는 치명적 습관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습관들은 장 속 유익균을 매일 죽이는 주범입니다. 첫째, 식후 바로 눕기. 식사 후 30분 이내에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잠 운동이 완전히 멈춥니다. 연세대 연구 결과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최소 10분은 걷거나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밤 9시 이후 간식.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밤늦은 식사는 장내 유해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대 연구팀 조사 결과 밤 9시 이후 자주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내 염증 수치가 40%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습관이 5년 후 당신의 배장암 위험을 2배로 높인다는 겁니다. 셋째, 물 부족. 하루 물 섭취량 1리터 미만이면 장 점막이 사막처럼 말라버립니다. 변비가 생기고 유해균이 증식하고 독소가 쌓입니다. 최소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넷째, 항생제 남용. 항생제 한 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의 30%가 죽습니다. 회복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항생제는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유익균이 죽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 학생들의 장을 검사하면 유해균이 평균 25%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것. 잠이 부족하면 장이 무너진다. 잠과 장이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2024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면 시간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장내 유해균이 35%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들면 장도 함께 잠듭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자는 동안 장이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 손상된 장점막을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장점막이 망가지고 유익균이 죽고 염증이 폭발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장을 검사하면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60% 높습니다. 특히 60대는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숙면을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면 월요일에 더 피곤해집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명도 어둡게 하고 TV나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세 번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연구 결과 약간 시원한 온도가 숙면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불을 덮고 자기에 딱 좋은 온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식이섬유 한 끼 챙기기.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는 채소, 콩류, 해조류로 구성하세요. 특히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한식이 최고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장이 변합니다. 2단계, 식후 10분 움직이기. 식사 후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하면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단계,
수면 패턴 고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최소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밤 9시 이후에는 간식을 끊으세요. 한 달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거나 근상이 심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천 개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장이 건강해질수록 면역도 함께 강해지고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갑니다. 5년 후 더 건강한 여러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